2018년 11월 13일 화요일 내일의 종목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종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내일의 종목들보다는 전체적인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먼저 시장의 흐름을 보려면 업종지수부터 봐야겠죠. 코스닥을 보겠습니다. 간밤에 개파락으로 인해서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개파락하면은 보통은 자, 시가가 출발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바로 올려주는 경우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시로 언제가 있었냐면은 요때도 이랬고요.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좀 아침에 추가 하락을 해주면서 굉장히 시장이 무섭게 좀 흘러갔어요. 그래서 다시 하락장이 시작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공포스러웠던 느낌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아침에 움직일 때 코스닥에서 보통 저는 이제 기준치를 많이 코스닥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거의 1000종목까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 100종목 이하로 떨어졌었고, 반대로 최근에 상승할 때는 상승 종목이 1000종목 이상 나왔고 하락 종목이 100종목 밑으로 나왔었고요. 사실상 상승 종목이 1000종목 이상 올라갔을 때는 매매할 게 없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종목들이 이게 조금씩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에 다시 좀 이렇게 조정을 주면서 이 상승 종목이 1000종목 밑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 반대로 아침에 하락 종목이 1000종목이 넘는 경우에는 아침에 대부분 종목들이 과대낙폭인 흐름들이기 때문에 오후에 좀 이렇게 되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좀 진정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요. 오늘 코스닥과 그 다음에 거래소를 좀 보게 되면요. 아침부터 개인들이 좀 이렇게 사서 들어왔어요. 여기도 그랬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이렇게 12시 정도까지 열심히 매수가 들어왔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질 않았기 때문에 크게 위협적이진 않았어요. 그 상태에서 코스닥은 아침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자리를 잡아주고 그 다음부터 쭉쭉쭉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역시 비슷한 흐름들을 보여줬죠. 이 흐름들에서 알 수 있는 거는 현재 지수가 이러한 위치인 상태에서 이렇게 갭으로 떨어진 다음에 지금 이제 쌍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서 이렇게 캔들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슬 바닥이 잡혀가는구나 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요. 보통 이런 흐름들은 어디서 많이 나왔냐면요, 바닥권에서 개파락을 한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개파락을 한 다음에 살짝 아침에 줬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듯한, 여기서도 개파락을 했다 결국에는 첫 번째 바닥권을 깨질 않고 자리를 잡아주고 다시 올라갔죠. 자, 이로써 저런 흐름들이 자주 발생하면 발생할수록 현재 이 첫 번째 바닥에 힘을 좀 더 실어주고 있는 모양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다른 사례들을 살펴본다고 하더라도 요런 구간대라고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요런 구간대,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요? 예, 요런 구간대, 요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이런 바닥대가 굉장히 힘이 실어지는, 좀 견고해지는 그런 흐름들이죠. 그래서 이 흐름들에서 이제 좀 더 이런 상승 구간이 나올 수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정도로 많이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전체적인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아침에 떨어진 다음에 오후에 좀 올려버리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였어요. 아침부터 좀 강했던 종목들은 여전히 그냥 바로 좀 세게 나왔던 흐름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좀 뒤늦게 올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첫 번째 바닥이 나왔다고 얘기했을 때, 자, 요때죠. 10월 30일 날 대부분의 종목들이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좀 이렇게 이런 바닥권들 종목들을 보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그때 바닥을 잡아주고 강력하게 양봉으로 마감한 다음에 그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데요. 뭐 많은 종목들이 그렇죠. 대부분 뭐 좀 이렇게 잡주같이 좀 많이 빠지는 그런 종목들을 보더라도 그때 이렇게 강력한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종목들이 비슷한 사례로 이제 자리를 잡아주는, 강력하게 개파락을 했더라도 그 자리에서 이제 다시 자리를 잡아주면서 추가적인 반등의 여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사실상 이런 구간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고르던 간에 크게 흐름들이 벗어나지가 않아요. 대부분 종목들을 클릭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아침에 바닥을 잡아주고 오후에 반등을 시켜주고, 얘도 아침에 바닥을 잡아주고 오후에 반등을 시켜주고, 얘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런 종목도 비슷하고,
뭐 얘는 조금 더 빠졌었네요.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어도 비슷하고 어제 언급했던 종목들 보면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많이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종목들을 오늘 샀더라도 크게 힘들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게 현재 제 생각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들고 있는 종목들이 LVMC 홀딩스랑 그 다음에 초록뱀도 아침에 이렇게 내려온 다음에 자리 잡아주고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RF 세미, 그 다음에 DPC를 여기서 샀다가 조금 올라와서 중거릴 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종가 때 한번 종가 베팅으로 들어가고 간 다음에 내일 아침에 흐름 보고 정리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총 4종목을 좀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KTCS도 좀 이렇게 내려와 주면은 이런 구간대에서 2225원대 밑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셀리버리 같은 종목도 원래 오늘 아침에 좀 흐름이 괜찮으면 접근하려고 했으나 장이 좀 무섭게 빠졌었죠. 그래서 그 장을 빠지는 거를 진정한 다음에 보니까 이미 이 자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내려왔을 때 이제 이 구간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서 좀 추가로도 빠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어떤 종목들을 접근하던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장이 좀 진정됐을 때 접근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빠지면은 종목들도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왜냐면은 저런 지표 자체가 투매 심리를 일으키기에 딱 좋은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항상 장중에는 코스피랑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이게 좀 진정이 됐구나, 최소한 이런 구간에서라도 진정이 됐으니까 접근을 해보는, 예, 그러한 관점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빠지게 되면은 내 종목도 다시 추가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반등해서 난 여기서 이제 새로운 신규 종목을 접근했는데 이 흐름들이 다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빠질 기세를 취하고 있다 싶으면은 내 신규 종목도 수익이든 손실이든 간에 잠깐 비중을 반이라도 줄여놓고 다시 추가로 대응하는 게 좋은 방법이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현재 장은 조금 더 이제 안정화되는 기세로 흘러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한 방이 더 남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려오는 흐름들 자체가 오늘 만약에 여기서 양봉을 올라왔다 하더라도 윗꼬리를 달고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음봉 상태로 만약에 야감이 되었다면은 저는 한 방을 더 만들러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아니라 좀 더 강하게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후의 흐름들이 내일 여기까지 다시 또 저항을 받으러 가고 다시 또 내려와서 이렇게 올라가다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제 올라가겠죠. 자, 그런 흐름들을 예상을 해본다면은 이 구간대에서 이제 추가적인 하락은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황이니까 조금 더 이제 다른 종목들을 공격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조금 더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렇다면은 슬슬 나는 비중을 조금씩 뭐 스윙 종목을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면은 그런 종목들을 바닥권에서부터, 바닥권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어쨌든 현재 자기가 생각했던 구간대부터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는, 뭐 오늘 10% 내일 10% 내일 모레 10%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가는 시기로도 괜찮겠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도 사실 이 구간대부터 해서 비중을 늘려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구간 때부터 슬슬 종목을 모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좀 일시적으로 빠질지언정 나중에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아마 지금 이런 구간대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구간으로 봤을 때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현재 구간대가 뭐 이렇게 일시적으로 더 난 여기서부터 모으기 시작해가지고 많이 빠졌네 해서 현재 이렇게 해서 다시 나중에 올라가서 이런 구간일 수 있고 또는 이런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위치가 뭐 이런 구간일 수 있고 아니면 이런 구간일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모으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좀 다시 반등할 때 결실을 맺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예, 한번 매수해 보시기를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다시 만약에 지수가 이 바닥을, 그러니까 첫 번째 바닥을 깨버리는 상황이 나타난다면은 다시 차근차근 비중을 줄여 나가야겠죠. 반등할 때마다 또는 이탈할 때 비중을 일괄적으로 최소한 50% 이상 내가 산 비중의 50% 이상을 줄인다던가요. 그런 식의 추가적인 대응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차피 시장은 뭐 제가 얘기한 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대처할 거고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렇게 대처할 거고 그래서 시나리오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로 이렇게 대응할 거라는 게 제 생각인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볼래? 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한 들고 있는 LVMC 홀딩스랑 그 다음에 초록뱀, 그 다음에 RF 세미, DPC는 내일 종가로만 좀 볼 거고요. 오늘 종가에서 내일 아침에 좀 내일 반등하는 그런 흐름들에서만 볼 거고요. 아마 시가에 날려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KTCS도 좀 내려왔을 때 다시 접근할 생각이고
셀리버리는 좀 패스할 거고요. 노바텍을 오늘 좀 접근을 했었는데 예, 여기서 접근을 했었어요. 근데 올라갈 때 이제 종가에 정리하면 딱 맞겠다. 여기 올라올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확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한 0.9%인가에 정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장이 빠진 영향 때문인지 좀 바닥권에서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좀 거래량이 빵 터지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캔들로 거래량 적게 해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 그런 시나리오, 그런 흐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나쁜 접근이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유 플러스도 이런 구간대에서 이 저점 이탈할 때 손절을 걸고 한번 접근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접근할까 하다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른 종목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 위주로 접근을 했고요. 유한양행도 오늘 아침에 그냥 빠져나왔어요. 아침에 여기 올라올 때 여기다 걸어놓고 예, 체결이 돼서 빠져나오고 어제 종가 베팅했던 종목이 예, LVMC였죠. 얘도 그래서 현재 종가 베팅 해놓고 아침에 자르고 다시 접근해서 지금 좀 이쁘게 끝난 상황인데요. 내일 이 구간대까지 한 2650원대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홀딩을 해보고 있습니다. 분차트로는 굉장히 이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뭐 못해도 반까지는 올 것 같고 그러면은 기본적인 수익폭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티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되게 이뻤었는데요. 추가로 접근하려고 하니까 이 손절폭이 너무 커서 좀 비중을 줄여서 접근하기 좀 애매하고 그래가 접근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들을 이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자 분봉 차트로는 좀 지저분해서 보기 어렵고 일봉 차트 상에서 여기 요 구간대까지 14,000원, 500원 부근대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내일 캔들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이 부근대에서 14,000원부터 14,500원 사이에서 청산하는 걸로 시나리오를 잡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엔티포스도 오늘 좀 사볼까 하고 노려봤었는데 좀 흐름이 어려워가지고 접근을 하지 못했지만 이 부분들은 다시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2만원 밑으로 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플렉스도 아까 그 대유 플러스랑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터플러스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직은 분차트가 제대로 이쁘게 자리를 잡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다시 내려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자리를 잡아준다면은 접근하는 식으로 인터플러스도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정확한 가격대를 잡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자리들이 오늘 자리가 잡혔기 때문에 내일 그냥 바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내일 아니면 지수 영향에 따라서 또 한 번 더 흔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잡았던 자리로 좀 체크를 해본다면은 이 종목들이 대부분 만약에 어제 셀리버리를 만약에 이 자리에 내려오면 살 거라고 했었는데 아침부터 장이 안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을 땐 이런 자리를 그냥 무참하게 깨버리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의미가 없어져 버린 상황이고 그래서 내일도 여전히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서 뭐 굳이 뭐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손절하겠다 그런 게 의미가 없어진 상황이라 하지 않는 거고요. 초록펜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종가 때 부근 이때 매수했었죠. 근데 아침에 개파락이 마이너스 1% 뜨는 걸 보고 정리를 했었고 왜냐면 얘는 뜨지 않고 여기서 떴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그러지 않고 내려왔을 때 다시 이 구간 때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 구간 때 매수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졌죠. 장이 안 좋았으니까요. 그래서 내려온 다음에 자리 잡히는 거 보고 다시 접근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현재 유효한 거고요. 내일 올라오면은 뭐 많이 올라봐야 여기 구간 되지 않을까 싶은데 내일 또 시가나 아침에 장중 흐름에 따라 좀 달릴 것 같아요. 괜찮다면은 일봉상으로는 이렇게 한 번 더 올려줄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본다면은 내일 플러스 시가가 뜬 다음에 또는 이 부근대에서 떠서 다시 내려오고 자리 잡고 아침 일찍 이렇게 쭉 올려버리는 그런 시나리오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이 구간대 매물대가 좀 강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이렇게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와서 자리 잡고 한 번 더 이렇게 올려주는 예, 그런 시나리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나리오가 굉장히 다양해졌죠 종목당. 그렇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장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아무리 시나리오를 열심히 세워봐도 코스닥이랑 코스피에 의해서 만약에 내일 또 자리를 잡는다고는 하지만 보통 대부분 바닥권에서는 변동성이 크게 나오기 때문에 위아래로 움직임 폭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일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한들 그 양봉 속에서 바로 계속 올라가서 양봉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장중에 아침에 이렇게 좀 빠졌다가 또는 올라가다 내려왔다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이런 변동폭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변동폭 속에서 내가 잡아놓은 지지선들을 그냥 깨버리고 다시 올라가는 예, 그런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내가 사야 될 종목들을 몇 가지를 정해놓은 다음에 내일 코스피나 코스닥의 흐름을 보고 좀 진정된 자리에서 나는
내가 생각한 종목들을 공략하겠다가 좀 더 올바른 시나리오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럼 손절은 어떻게 잡냐 한다면은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자리를 잡고 이렇게 올라왔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확인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었는데요. 손절 방법은 간단해요. 코스닥이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은 손절을 하지 않는 거고요. 만약에 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종목들을 잘못 골라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옵티팜 아니죠? 인터플러스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런 종목처럼 난 진정되는 걸 보고 여기서 들어갔는데 지수는 안 빠지는데 종목이 먼저 이를 내 저점을 이탈해 버린다. 그럼 그것도 손절이죠. 그래서 손절 기준이 두 가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코스닥에 빠져버리거나 빠졌는데 지수는 뭐 종목들은 여기 있어요. 또는 여기서 움직여요. 난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그러면 그게 얼마 됐든 손절하는 거죠. 두 번째, 종목 자체가 저점을 깨버리거나 그랬을 때 인터플러스가 사례가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은 아까 말한 대로 예, LVMC 홀딩스, 초록뱀, RFCM ETPC, 그리고 KTCS. 내일 만약에 아침에 뭐 다른 종목들을 몇 가지 정리한다면은 KTCS를 추가로 접근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노바텍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종가 때 이렇게 빼버리는 경우에는 좀 다음날 추가적인 하락이 들어와서 다시 이런 구간대까지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자리를 잡아주는 걸 보고 접근하면 괜찮겠죠. 예, 그 다음에 대유 플러스, 예, 대유 플러스도 예, 관심 종목으로 두고 그렇게 해서 한 이 정도 종목을 지켜본 다음에 내일 내려왔을 때 다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한양행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오늘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는 거는 좀 의심쩍기는 한데 한 번 더 들어갔다가 다시 깨져버리면 좀 약간 정치적인 타격을 입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좀 지켜보지 않고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상강 MAT가 어제 접근을 한 다음에 아침에 빠지는 걸 보고 손절을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접근을 후 여기서 다시 매도하는 여기는 아니었고요. 요 자리에서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얘는 좀 운이 좋게 수익이 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내일 종목들을 접근할 거고요. 상강 MAT는 좀 이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일 또 역시나 종합지수 움직임을 보고 코스닥이랑 코스피를 보고 대응하시기를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보는 다른 종목이 있다고 한들 크게 시나리오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보 마그네틱도 비슷하게 아침에 자리를 잡아주고 움직였듯이 한동안은 어느 정도 좀 장이 진정되기 전까지는 계속 위아래로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을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하나 골라놓고 그 다음에 종합지수에 대응한다. 그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대응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성투하시길 바랄게요.